4장 5절 벡터항관의 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4장 3절에서 벡터항관의 기전을 공부했었죠. 기전한 얘기는 1차 독립과 그리고 생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어진 벡터항관의 부분집합이 있다면 그 부분집합을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차원이란 말은 잠시 후에 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벡터항관의 기저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차원이라고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차원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정리 9번과 정리 10번을 먼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9번은 바로 다음 같은 내용인데요. 만약에 벡터항관 V에 어떤 부분집합이 주어진 벡터항관의 기저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여기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n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벡터항관 V 안에 n개의 벡터보다 더 많은 벡터들로 이루어진 벡터항관 V의 부분집합이 있다면 이 부분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언제나 1차 종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증명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n개보다 더 많은 벡터를 가지는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라는 집합을 하나 생각하죠. 자, 이제 B1부터 Bn은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니까 벡터항관 V 안에 벡터들을 다른 걸로 써서 표시하면 U1으로 하겠습니다. U1, U2, UP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n개보다 더 많은 벡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여기에서 단 P는 n보다는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S를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B가 벡터항관 V의 기저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는 앞에 4장 4절에서 정리 8번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했었냐면 V에서 Rn 공간으로 가는 좌표 사상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이 B가 바로 V의 기저였을 때 이 안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Rn 공간 안에 속하게 되는 이 좌표 벡터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성립하려면 이 벡터항관 V에 기저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와 같은 기저가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이러한 좌표 벡터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정리 8번에서 배웠던 이 좌표 벡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좌표 벡터를 생각하는데요. U1, B, B가 기저입니다. 그리고 U2, B, 그리고 UPB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얘네들은 다 같이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입니다.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Rn 공간이 n차원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다시피 P가 n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다면 얘네들은 Rn 공간은 기껏해 n개의 벡터들 최대 독립이 되는 벡터의 개수는 n개뿐이거든요. 그 n개보다 훨씬 더 많은 P개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들은 당연히 Rn 공간상에서 1차 종속이 되는 벡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Rn 안에 속하는 Rn에 속하는 1차 또는 선형이라 해도 됩니다. 종속인 벡터입니다. 자, 1차 종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독립과 종속의 정의에 의해서 그들의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가 모두 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독립이었고 0 이외에 다른 것이 나오면 종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1차 종속이 되는 벡터였기 때문에 C1, U1의 B, C2, U2B, 그리고 CP, 그리고 UPB.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이 식에서 이퀄 0이라 가정했을 때 1차 종속이니까 앞에 개수 중에는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1, C2, CP 중에는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닙니다. 자, 한편 이 좌표 사상은요. 이 좌표 사상 이것은
선형사상이거든요. 그렇죠? 선형사상이므로 우리는 이들의 1차 결합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선형사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선형성이라는 얘기는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형사상 성질로부터 C1, U1, C2, U2, CP, UP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런데 얘네들 잘 들여다볼까요? 얘네들은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V에서 Rn 공간으로 가는 이 좌표 사상에 대해서 자, 이 안에 한 벡터를 X를 놨을 때 바로 이렇게 좌표 벡터는 Rn 공간 안의 원소예요. 이 전체 좌표 벡터가 제로 벡터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Rn 공간상에서 얘가 Rn 공간 안에 속하는 벡터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얘가 Rn 공간상에 있는 원소니까 얘네들은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1대1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렇다면 얘도 대응하는 얘도 그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C1, U1 플러스 C2, U2, CP, UP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벡터예요. 벡터 한 건 V 안에 있는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제로가 되는 이것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C1부터 CP는 적어도 어느 하나가 0이 아닌 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C1부터 CP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얘네들을 이루어진 집합 U1, U2, UP는 즉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S라 놨었죠. 그래서 S는 분명히 S는 종속이구나. 1차 종속 또는 선형 종속 같은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종속 또는 1차 종속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네요. 그래서 벡터관 안에 기저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벡터들을 원소로 갖는 그런 어떤 집합이 있다면 그 부분 집합들은 항상 1차 종속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우리는 정리 10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간 V 안에 어떤 기저가 N개의 벡터를 가진다면 V의 모든 기저들은 역시 정확하게 N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저의 종류는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하나의 기저가 만약에 확인해 본 결과 N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어떤 기저들도 다 마찬가지로 N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기저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저가 하나는 B1 또 하나는 B2라 보겠습니다. 벡터간 V에 기저를 각각 B1과 B2라 놓겠습니다. 자, 이때 B1은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N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기저라고 보겠습니다. N개의 자, 이제 B1은 N개의 벡터인데 B2는 그냥 기저라고만 얘기한 것뿐이에요. B1과 B2가 이 V의 기저가 되는 건 맞는데 B1의 개수는 이제 N개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B2는 분명히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1차 독립이 돼야 되죠. 1차 독립입니다. 기저이므로 1차 독립이죠. 그럼 1차 독립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N개보다 더 많은 벡터들을 가지는 V에 속하는 어떤 집합도 종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B2가 기저였기 때문에 독립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로부터 방금 전에 배웠던 정리 9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독립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면 B2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결코 N을 넘지 못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보다 크면 종속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방금 전에 배웠던 정리 9번에 의하여 B2의 원소는 N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면 n보다 크면 종속이 되니까 독립이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됐죠.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제 B2는 분명히 문제의 가정에서 우리가 기저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저거든요. 그리고 기저이고 이렇게 씁시다. 기저이고 B1이 어차피 얘도 기저잖아요. 그럼 기저라면 생성과 독립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B1이 역시 독립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B2도 어차피 V의 기저가 되고 B1 자체가 독립이니까 V2 안에 있는 원소는 기껏해야 N개를 넘지 못하게 되잖아요. N개뿐이에요. 그래서 B2의 원소의 개수는 기껏해야 N개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보다시피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B2도 따라서 B2의 원소의 개수도 N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백탄관 안에 한 기저의 원소의 개수를 세어본 결과 N개가 나왔다면 V의 또 다른 기저들이 몇 개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기저들의 개수는 다 똑같이 N개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정리 9번과 정리 10번의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기저보다 더 많은 벡터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항상 종속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기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의 기저의 개수가 n개라면 나머지 기저들의 그 개수도 n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용어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이 절의 제목이 차원이었죠. 그 차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고 봤더니 하나의 벡터 공간 안에 어떤 기저들이 있었다고 봐요.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진 기저가 있었을 때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차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디멘션의 약자를 써서 DIM이라는 기호를 앞에다 붙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즉 우리는 차원을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DIMV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DIMV 얘가 n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 백탄관 안에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우리가 그 기저가 되는 어떤 부분집합이 있었을 때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면 유한벡터 공간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면 무한벡터 공간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벡터인간 V가 제로 벡터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트리비얼 서브스페이스 있죠. 이와 같이 자명한 어떤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0벡터 공간을 말합니다. 만일 V가 제로 벡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제로 벡터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제로 벡터의 차원은 0차원이라고 정의를 따로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별도로 따로 약속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로 벡터는 모든 벡터랑 종속을 이루어요. 기저가 되려면 독립이고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성은 되는데 이게 독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의를 따로 한 것뿐입니다. 0벡터 공간의 차원은 0차원이다 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